자, 페이지 22페이지에 필수예제 3번을 빼먹고 가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뭐 그냥 없이도 푼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A좌표, B좌표가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A좌표하고 B좌표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0,1이고요. 여기 A 0,1. 자, 7,5는 대략 이 정도 있다고 합시다. 7,5 됐죠? 자, 선분 AB 그러면 요게 선분 AB입니다. 그죠? 이거에 연장선이라고 하면 보세요. AB 연장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선분 A에서 B까지만 다 끊지 말고 일로도 더 이쪽으로도 더 가라는 겁니다. 연장선에서 점 C를 잡을 건데, 그러니까 C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보셔요. C의 X좌표가 양수라고 했죠. 그러면 C가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왼쪽이요. 오른쪽에 있겠죠. 그죠? 왼쪽은 음수가 돼버리죠. X좌표가. 그래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이 AB는 BC와 같다. 무슨 말일까요? 선분 AB 대 선분 BC는 몇 대 몇이라는 소리일까요? 1대. 맞습니다. 이게 1대 2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2니까 얘도 2, 얘 앞에 1이니까 1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 잘못된 생각이죠. 보세요.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은 같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AB에 곱한 게 요 뒤에 있는 애죠. 그리고 BC에 곱한 건 안에 있는 애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2면 2, 2, 4고요. 얘가 1이면 1이에요. 4하고 1하고 같을 리가 없죠. 반대로 얘가 1이 돼야 1 곱하기 2고 얘가 2가 돼야 2 해서 같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요걸 우리가 보고 AB 대 BC는 2대 1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대 2다 라고 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AB 대 BC가 1대 2인데 AB가 이만큼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BC가 1대 2보다 어때요? 2배나 길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보다 2배 길어야 되니까 그림이 참 하나, 둘, 여기가 C 잡는 거 맞죠? 보세요. AB 대 BC가 1대 2니까요. 됐어요? 자, 그럼 이 C의 좌표를 우리는 A, B라고 일단 놓으시고요. 됐나요? 자, A하고 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B다 라고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위에다가 쓸게요. 그대로 1대 2. 자, 그러면 1대 2니까 내분점이니까 3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 곱하기 멀리 있는 A 2 곱하기 멀리 있는 0이네요. 3분의 1 곱하기 멀리 있는 B 2 곱하기 멀리 있는 1 이게 바로 뭐다? B의 좌표라는 거죠. 그럼 B의 좌표가 누굽니까? 7,5죠. 따라서 이 값이 7이 되려면 A는 21
그죠? A는 21. 이 값이 5가 되려면 자 3을 곱해주면 15니까 B는 얼마? 13. 이렇게 되면 A, B 나와서 지금 요 콤마 요거 했으니까 21,13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보십시다. 자 A점, B점이 주어졌고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잡아볼게요. A라는 점이 있고요. 자 B라는 점은 얘보다 X좌표는 오른쪽, 그다음 Y좌표는 아래쪽. 자 대충 잡아도 그래도 좀 뭔가 좀 해서 잡읍시다 이렇게. 자 선분 AB가 생겼어요. 0,4, 3,1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놈의 수직 이등분선은 어떤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까? 여기에 한가운데 있는 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직 이등분선은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두 점의 중점을 지난다. 맞아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0 더하기 3 나누기 2니까 2분의 3, 35. 자, 여기 중점이 2분의 3, 2분의 5. 얘를 지난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이 선분의 기울기를 알 수 있습니다. x의 증가량 3, y 증가량 -3.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가 수직이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기울기 지나는 점 나왔으니까 우리는 직선의 방식을 세울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y는 기울기 1이니까 1 x 빼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5 이런 식으로. 맞아요? 자 이거 가설 없어도 되고요. y는 x 이거 하면 2분의 2니까 1이네요. 1인식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근데 요거 조금 중요한데, 자 뭐가 중요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자체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죠? 영상에 남겼나 그때? 자체 방정식? 그냥 요하나 자체 방정식 있더나 영상에. 자체 방정식 없었나? 우리 자체 방정식 안 남겼나 그때? 너는 했는데 그 한 거를 수업에 시간 그 영상에 남겼냐? 어? 그지? 도형의 방정식, 자체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있다잖아. 어디였지? 영상 뭐야? 다시 잘 봐봐 그러니까. 자, 자체의 방정식 다른 이름은 어디서 봤어? 도형의 방정식이야. 한번 들어봐 그러면 있었는지 기억나겠지 뭐. 알겠어? 자체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 자치라는 건 앞에 내가 점의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 그랬지. 점의 자치가 도형이 되거든.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되지. 그 선을 우리는 도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 선의 모양이 직선이면 직선일 거고, 포물선이면 포물선인 거고, 원이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자체 방정식 구하는 순서 어떻게 했어?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점을 p, x, y라고 놓는다. 두 번째, 주어진 조건에 맞게
식을 세운다. 그지? 세 번째, 그 식을 정리하고, 네 번째, 이게 어떤 도형의 방정식인지 말해준다. 뭐 이런 정도. 기억나요?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자체 방정식 중에 하나예요. 얘가 사실 어떤 두 점을 잇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어떤 자치예요? 어떤 자치일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떤 자치인가요? 이건데요. 잘 보세요. 이거는 점 A와 점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 바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보셔요. 점 A가 있고 B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 점 하나 잡아 볼게요. 거리가 어때요? 같겠죠. 요 점 잡아 볼게요. 거리가 같겠죠. 이 점 역시 거리가 같겠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도 A하고 B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게 돼 있죠. 그게 바로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점 A, B에 주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 방식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자체 방식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니들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면 수직 이등분선인데 그렇게 해서 방금처럼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누가 더 쉬울까요? 후자가 더 쉬워요. 왜요? 방금 여기서 기울기, 지나는 점 정말 쉽게 구했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순서를 따라서 구한다면 정말 귀찮을 거예요. 보세요. 자, 구하고자 하는 점을 우리는 px, y라 뒀죠? 근데 같은 거리에 있다 했으니까 보세요. 루트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공식 x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루트 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공식 x 빼기 3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양변을 제곱하면서 루트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없어지고 y제곱 없어지겠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은 여기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해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6x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얘들이 10이죠? 넘어가면 6인가요? 6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다 6으로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요게 지금 요거랑 똑같은 식이죠? 요건 지금 일반형이고 지금 표준형이니까. 자, 물론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얘가 너무 쉬워요. 이 방식 쓰는 게. 그죠? 중점 구하고 기울기 하니까 지나는 직선. 그럼 완전 쉽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들이 요 정도는 그냥 수학 상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돼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라고. 그럼 그게 뭐냐? 두 점에 있는 선분을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내가 앞으로 너네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자체 방식을 몇 개 알려줄 거예요. 그 중에 이게 1번이에요.
알겠어요? 자, 한번 해보셔요. 자, 41페이지 예제 8번. 자, 세 직선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상수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 문제 요즘 심심찮게 중학교 문제에도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직선 세 개가 만나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버리죠. 맞죠? 그런데 삼각형을 만들지 말래요. 그럼 어떤 경우에 삼각형이 안 만들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면 삼각형 안 만듭니다. 맞죠? 자, 삼각형이 직선이 두 개만 평행해도 삼각형을 안 만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굳이 다 평행할 필요는 없죠. 두 개만 평행해도 삼각형이 안 됩니다. 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삼각형을 안 만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 기울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얘는 기울기가 지금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네요. 맞죠? 세 개가 평행한 경우는 없어요. 자, 그럼 이건 나가리. 자, 이 경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랑은 안 평행하지만 얘랑 평행할 수도 있고 얘랑 평행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먼저 얘랑 평행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랑 평행하다. 자, 평행하려면 굳이 표준형을 고쳐서 안 해도 되죠? 개수끼리 비교하시면 됩니다. 여기 개수 2, 개수 1, 2분의 1 같다. 여기 개수 마이너스 a, 여기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평행한 겁니다. 자, 그러면 a 값은 얼마일까요? 2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엔 얘랑 평행하다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맞아요? 같다. a분의 2 자, 그럼 이거는 띵갑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이렇게 곱하면 4 a는 마 4 이렇게 일단 a 값을 두 개 구했습니다. 맞아요? 자, 이번엔 한 점에서 모이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랑 연립 방정식을 풉니다. 그 교점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두 개의 교점이 이거의 교점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선 xx니까 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이거 빼볼게요. xx 없어지고 2y에서 마이너스 y 빼면 3y 마4에서 뺄 거 없네요. 그대로 마4인데 마4가 우쪽으로 넘어오면 4가 되겠네요. y는 3분의 4 진짜야? 분수야 이렇게? 아 진짜 자, 그러면 x는 자, 여기 x, y가 똑같죠? x도 3분의 4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시겠습니다. 3분의 4 대입하면 3분의 8 3분의 4a 10 0 이렇게 되겠죠. 장변에 3을 곱할게요. 8 4a 30 0이고요. 얘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2
정령 거의 넘어가는 사이 a는 4분의 22, 2분의 마이너스 11. 아 이렇게 답이 어렵다고? 짜증. 자, 그래서 결국 답은 2 마사 마이너스 2분의 11 이런 식으로 해결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봅시다. 이번 단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중학교 때 이미 배웠겠지만 점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1번, 2번, 3번. 어느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까? 2번. 네, 2번입니다. 즉 점에서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너무 많겠죠. 근데 이 수직인 거리는 하나밖에 존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수직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1,2라는 점이 있었고요. 직선은 x, 2y, 3, 0 이런 직선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1, 2를 대입했을 때 0은 안 될 거니까 이 위에 있는 점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만 아니면 점과 직선의 거리가 나오겠죠.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 거리가 그냥 0이겠죠. 자,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직선이 지금 있다고 치고 1,2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직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나요? 자, 이 직선의 기울기,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아마 기울기가 마이너스 역수 2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기울기 2고 1,2를 지나겠죠. y는 2 x 빼기 1 2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y는 2x 끝났네요. y는 2x입니다. 그럼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이 점을 구할 겁니다. 자, 연립해 보겠습니다. y에 2x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x 2x가 더가면 4x 3 따라서 x는 내가 대충 했더니 아무거나 나오네 진짜.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그죠? 자, 그럼 y는 2배니까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시면 점과 직선의 거리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건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여준 거는 굉장히 번거롭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하고 연립도 해야 되고 연립해서 나온 점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구해야 되죠.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맞아요? 다시 수직인 직선을 구하고 교점을 구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고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나온 겁니다.
한 번에 해결하자는 거죠. 너무 귀찮다는 거죠. 자, 유도 과정은 책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외우는 걸로 바로 직행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람은 책 한번 보세요. 이해 안 되면 개별적으로 와서 질문하세요. 지금 진도가 늦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을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직선을 우리는 ax, by, c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통 니들이 직선이라고 한다면 y는 mx 플러스 n처럼 표준형을 먼저 떠올리죠. 맞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형인 직선으로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기억하셔야 하고 이 중요합니다. 일반형의 직선을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d, 알겠습니까? d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개수 있죠. x 개수, y 개수, 루트 x 개수 제곱, y 개수 제곱분의 절대값. 자, 요 x1, y1을 여기다가 대입한 형태입니다. ax1, by1, c.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조금 복잡하긴 해도 아까 그 세 단계 거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죠. 맞죠? 그래서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점이 1,2라고 했네, 내가 아까. 자, 그 다음 x, y, 2y, 3은 0 이렇게 썼나? 그죠? 자, 그럼 바로 갑니다.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 5분의 절대값 대입하시겠습니다.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4, 3 더하면 8. 맞죠? 그럼 얘는 루트도 5분의 8. 유리야. 결국 5분의 8 루트 5. 끝. 알겠습니까? 좀 복잡하긴 해도 외워두면 굉장히 쓸모 많습니다. 이거. 이게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외워두면이 아니고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점과 점 사이 공식 외우고 있죠? 그것처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많이 써요. 고등학교 2학년 돼서도 계속 나와요. 알겠죠?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뭐라고요? 직선을 일반형으로 고쳐서 해야 됩니다. 표준형으로 나와 있어도 일반형으로 고쳐서 해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직선과 직선까지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만이 직선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나오지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이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뭐 여기선 거리가 0이고요. 여기서 거리가 점점 거리가 커지네요.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 사이는 거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할 건데요. 이 거리 역시 수직인 것이 거리입니다.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근데 보세요. 여기서 잡아도 어때요? 다 거리가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그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해서 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x, y 0이었다고 칩시다. 자, 요 직선은 x, y 0이었다고 칩시다. 자, 얘네들 평행한 거 맞죠? 1분의 1, 1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1 평행한 거 맞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이나 이 직선 둘 중 아무 놈이나 하나 하면 쓰면 됩니다. 일단 자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0,1을 지나죠. 맞습니까? 0,1을 지납니다. 내가 여기다 0 대입했더니 여기 1 대입하면 0이 되죠. 이런 식으로 아무 점이나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추천하는 건 항상 0, 얼마를 잡으세요. 그게 간단하겠죠. x에 0을 넣으면 y가 얼마 나오는지는 뭐 정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0,1에서까지 거리 공식 써보겠습니다. 자, 루트 1의 제곱 1의 제곱 2분의 절대값 0,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0, 1, 그러면 여기 3이죠. 3. 얘가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 겁니다. 자, 루트 2, 루트 2 곱하면 되겠죠? 2분의 3 루트 2. 얘가 바로 답입니다. 알겠죠? 수진이 영상 계속 바로 돌려서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점 A,3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2일 때 양수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바로 공식 들어갑니다. 루트 4의 제곱, 3의 제곱 16, 9니까 25 맞습니까? 5분의 거죠. 그죠? 자, 이제 이 점을 대입하라고 그랬죠? 절대값 4a 마이너스 9, 3 절대값. 이것이 얼마이다? 2다. 이 써는 겁니다. 자, 얘는 절대값 4a에 마육이고요. 얘 5잖아요. 1로 곱해지면 7입니다. 따라서 4a 마이너스 6이 10이거나 4a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0이겠죠? 그러면 양수가 되려면 이건가요? 자, 4a는 16, a는 4. 얘가 답이겠네요. 여기서 음수가 나오죠? 마일. 그죠? 쉽죠? 자, 2번 전달을 할게요. 직선 3x 4y 1은 0. 이 직선이랑 수직이랍니다. 수직. 그 다음 원점에서는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셔요. 이놈이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놈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기울기 3 넘어가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럼 여기에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역수 3분의 4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우리는 y는 3분의 4x 플러스 k 이렇게 식을 놓을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자, 이제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1이다. 이걸 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죠. 자, 양변에 3을 곱하면 3y는 4x 플러스 3k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오시면 4x 빼기 3y 더하기 3k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요 직선에서 원점까지 거리인데, 자, 루트 4의 제곱 3의 제곱, 이제 루트 25는 5가 되는지 알겠죠? 바로 자주 나옵니다. 이거 4, 3 있는 거 3, 4, 4, 3 이렇게 있으면 분모가 5가 됩니다. 알죠? 그래서 5분의 자, 절대값 이거 원점 되기 편합니다. 원점 0,0 대입하면 됩니다.
3K네요, 바로. 이것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1. 따라서 3K는 5거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끝났죠. 지금 직방을 구하려 했으니까 아까 요 형태에서 그죠? 답이 나오겠네요. 5K가 3분의 5인 경우는 요렇게 직방이 마무리될 거고요.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5일 수도 있네요. 이거 마이너스 하나 더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물론 뭐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일반형으로 쓰셔도 됩니다. 직선은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답은 어느 걸로 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없어요.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객관식이면 보기에 있는 거 하시면 되고요. 주관식이면 아무거나. 알겠죠? 자, 두 직선이 있고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5랍니다. K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죠. 두 직선은 평행할 때만 두 직선의 사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2분의 2 마일분의 마일 같으니까 평행한 거 맞습니다. 그죠? 자, 이제 거리가 뭐 했는데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이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을 집어서 이 위에 있는 점을 아무 점이나 하나 잡으라 그랬죠. 근데 여기 K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때 요걸 어이씨, 눈형이 어디 갔노? 자, 여기에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 위에 있는 점. 자, X에 0 넣으면 편하다 그랬죠, 내가. 0, 자, 요거는 마일, Y, 마일이니까 Y는 마일. 이 위에 있는 점 0, 마일을 잡은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이까지 거리를 할 건데요. 루트 2의 제곱, 1의 제곱, 5분의 절대값 0, 마일을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0 대입하면 없어지고요. 마일 대입하면 1이네요. 1 더하기 K. 자, 이것이 2루트 5입니다. 이렇게요. 자, 루트 5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5, 20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다. 그죠? 자, 그럼 이 K 값은 10인 경우는 9, 10인 경우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두 개 나오겠네요. 자, 왜 답이 두 개 나오는지 알겠죠? 자, 얘는 고정인데, 그죠? 한 놈은 고정이에요. 거리가 2루트인 애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거리가 2루트 5인 애가 이렇게 양쪽으로 존재할 거니까 답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점유좌표 3개 삼각형입니다.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솔직히 이 문제 중학교 1학년도 풉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왜 나온 걸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3,5 이 정도 있다고 칩시다. B 1,1 B. 자, C 6, 마일 뭐 이 정도 있다고 칩시다. 자, 삼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 맞네. 좀 마음에 안 들어. 자, 어쨌거나 이런 삼각형입니다. 넓이는 이러고 있어요. 자, 중학교 1학년이 이걸 풀 수 있다니 어떻게 푸는 줄 알아요? 중학교 1학년들. 중학교 1학년들은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됩니다.
맞죠?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풀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직사각형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3개를 빼서 이 넓이를 구했을까요? 삼각형의 밑변 높이를 몰라서입니다. 맞죠? 중학생들은요, 이 삼각형의 밑변 높이를 못 구해요. 근데 이제 너희들은 구할 수가 있죠. 자, 이 세 변 중에 아무 놈이나 밑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난 A, C를 밑변으로 잡을래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A와 C까지의 거리 공식을 쓰면 나옵니다. 맞죠? 자, 높이는 이게 수직거리겠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높이가 나옵니다. 왜? 이 직선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차라리 그냥 중학교 1학년 방식으로 하겠다. 안 그래요? 야, 차라리 직사각형에서 이거 빼는 게 쉽지. 지금 봐봐. 물론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야 쉬워.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도 구해야 되고 직선의 방식 구하고 나서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써야 되고 너무 귀찮지 않니?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울 거냐? 신발끈 공식을 배우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 신발끈 공식은요, 원래 지 이름이 아니에요.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발끈처럼 생겼다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해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 점좌표를 3개 줬잖아요. 이 중에 한 놈을 원점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쉽습니다. 물론 이 3점의 좌표로 바로 공식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복잡합니다, 공식이. 그래서 좀 쉬운 공식으로 가기 위해서 셋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보낼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원점으로 보내기 좋은 애가 누구예요? 1,1 얘죠. 그래서 이걸 B'이라고 하고 0,0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A'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2,4가 되겠죠. 왜요? 여기서 1 뺀 게 이거야. 여기 1 뺀 게 이거야. 여기도 1 빼고 1 빼면 되지. 평행이동이란 말이야. 같이. 자, C'은 뭐가 될까요? 5, 마이. 이렇게 1씩 빼주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된 겁니다. 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점이 1로 왔거든요. 그럼 이제 3,2, 4로 오니까 이 점이 또 1로 옵니다. 이 점도 1로 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똑같죠? 크기는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삼각형 넓이는 똑같습니다. 이제 이 넓이를 구하는데 신발끈 공식을 쓸 건데요. 잘 보세요. 일단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값입니다. 자, 0,0을 제외하고 이 두 점을 여기 쓸 건데요. 2, 4, 5, 마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점을 아래 위로 또 한 점을 아래 위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뺄 겁니다.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보세요. 2분의 1의 절대값 이 곱하기 이거 마 4고요. 그죠? 이 곱하기 이거 20인데 이걸 빼야 된다. 자, 마이너스 24
절대값 하면 24, 2분의 1. 답은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게 쉽죠? 이렇게 생겼다고 신발끈 공식. 알겠습니까? 우리 신발끈 이렇게 묶죠?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럼 이거를 일반에서 선생님이 공식으로 써줄게요. 자, 한 점은 뭐 O라고 할까? 0,0. A는 x1, y1. B는 x2, y2. 라고 하면 이 공식이 2분의 1 절대값 x1, y1, x2, y2 해서 땡땡인데, 자, 얘가 나타내는 게 이제 뭐냐라는 거지. 이거는 2분의 1 절대값 x1, y2 빼기 x2, y1 이거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 어디 책에 적어 놓으세요. 빨리. 무조건 외우고 가야 됩니다, 이 공식.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용을 하세요. 알겠어요? 뭐 학교에서 이거 쓰지 말고 푸세요 이런 문제는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넓이가 얼마냐. 그리고 또 이런 넓이를 구하면서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넓이를 이용해서만 하는 거. 그때 이걸 공식을 써야지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자, F로 해보세요.